안녕하세요. 암극복 이야기 건강전도사 박첨수입니다. 오늘 회원 한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5년 전에 제가 강의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보고 살이 좀 많이 쪘죠? 이러시더라고. 살이 좀 많이 붙었죠. 53kg까지 빠졌다가 지금 70kg 나가니까 17kg 불었어요. 또 운동을 또 좀 게을리 했죠. 뭐 날씨도 덥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운동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방에서만 집에서만 계속 있다 보니까 살이 자연적 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거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우 분들이나 각종 불치병에 시달리는 한우 분들은 정말 하나뿐인 생명 아닙니까? 이 귀중한 생명을 담보로 병을 이겨낼지도 모르고 또 뭐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참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제가 좀 요걸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한우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방송을 하는데 오늘 그 방송하는 내용은 천연 비타민C에 대한 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비타민C, MSM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 어떻게 좋고 나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영양 보충제다, 뭐 건강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신경들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로 인해서 이것이 암을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는 제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귀중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언더로드에 있을 때 우리 그 간호사 한 분이 홍콩에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는데 MSM을 나한테 아니 저 홍콩에 가니까 MSM을 판매하던데요 이래. 그래서 그러냐 이랬더니 막 1kg에 59만 9천 원에 판매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59만 9천 원인데 그 제품이 또 동물용인지 식물용인지 중국산인지 아니면 또 버거스톤에서 나오는 인체용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그냥 무조건 하고 같이 하는 이런 수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고 이렇게 사실 제가 뭐 이 나이에 지금도 뭐 아침마다 조깅을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왔을 때는 얼마나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겠습니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제가 생활을 했는데 우리 하느님들이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걸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천연 비타민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저는 제가 방송을 하면은 금방 10만 명 되고 100만 명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안 오릅니다. 이제 2,300명 됐습니다. 좀 재미있게 방송을 하고 싶고 좀 자극적인 걸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진실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는 영 꽝입니다. 꽝. 그 빌리 코드 구기자 로제이 아세로라 그리고 비타민 C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그 식물들 중에는 비타민C가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호주에서 그 수확되는 빌리코드입니다. 빌리코드. 터미날리아 페르난디아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과일은 중량의 3.2%에 해당하는 양의 비타민C를 함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후 이제 그 열매들 중에 비타민C 함량이 중량의 5%에 달하는 것들도 발견된다고 뭐 알려져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비타민C와 더불어 뭐 엽산과 그 황산화제들의 함량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이 수만 년간 식용으로 사용해온 빌리코드는 높은 비타민C와 황산화제 함량 때문에 화장품의 원료로 많이 쓰였는데 이제는 이를 건강 보충제의 원료로 만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막 이런 것을 연구하고 좋은 이제 항산화제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어내고 싶지만은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밀한 열매로는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구기자라고 있죠. 구기자를 줄 수 있습니다. 구기자는 100g당 비타민C 함유량이 2.5g이에요. 2.5%에 달할 정도로 비타민C 함유량이 높은 것이 구기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과일 열매들로는 로제잎, 아세로라, 뭐 등이죠. 로제잎은 100g당 2g, 아세로라는 100g당 1.6g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둘은 비타민C의 정제를 만드는 데 이용되면서 천연 비타민C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과일 열매들이기도 합니다. 빌리코드, 구기자, 로제잎, 아세로라 모두 다른 과일 열매들에 비해서는 현격히 높은 비타민C 함량을 자랑합니다. 오렌지가 100g당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C 양이 50mg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들의 비타민C 함량은 대단히 높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 열매들로만으로 비타민C 정제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들을 잘 가공 처리한다고 해도 최대 비타민C 함유량이 1g당 정제당 200mg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일 열매로 만든 순수 비타민 C라고 광고하는 대부분의 천연 비타민 C들은 비타민 C 제조사들이 로제잎이나 아세로라 열매를 합성 비타민 C와 섞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합성 비타민 C와 과일 열매에 존재하는 비타민 C의 작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로제잎이나 아세로라 열매에는 비타민 C의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양리작용을 돕는 바이오폴라보나이드라는 물질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로운 영양소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 더 좋다는 논리가 섬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과일 열매를 5% 정도 섞어놓고 천연 비타민C라고 둘러대는 상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재들은 과일 열매들의 함량이 너무 적어서 비타민C 작용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무 열매만으로 비타민C 1g의 정제를 만든다면 그 크기가 골프공만하게 커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삼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0g을 비타민C를 먹는데 그럼 골프공만한 거를 100개를 먹어야 된다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천연 비타민C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술이고 최대 이윤의 추구라는 기업 모토가 드라이브를 걸어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일 뿐입니다. 순수한 비타민C 단일 제제를 규칙적으로 투여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비타민C 복용법의 시작이고 그 용량의 조절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일, 그것이 비타민C 가이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천연 비타민C와 합성 비타민C의 양리작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비타민C는 비타민C일 뿐입니다. 앞서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40의 젊은 나이에 신장염을 심각하게 앓다가 비타민C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시작했는데 라이너스 폴링이 기억하는 비타민C의 복용량이 하루에 100g이었어요. 이 폴링을 말은 모든 의사나 학자들이 폴링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못 기억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의미하는 거죠. 그 후 죽을 고비를 넘긴 폴링이 비타민C를 뭐 20년간 연구하던 그 어인 스톤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죠. 정말 대단한 의사입니다. 그 어인 스톤을 만나게 돼서 그 어인 스톤이 폴링에게 이야기하죠. 박사님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앞으로 50년은 더 젊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린 처방이 바로 비타민C 고용량 복용이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과 부인은 같이 어인스턴의 처방에 따라서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하게 되었고 실제로 갑상선 암을 가진 채 93세의 생을 마감하셨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비타민C 홍보와 연구에 매달렸었죠. 의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그 최고의 세계 석학인데도 불구하고 비타민C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비타민C에서 뭔가를 봤어요, 그분이. 봤는데 결국 성공을 못 시키고 사망을 하게 됐죠. 본인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그분은 분명히 성공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인스톤은 그 자기의 약속을 지킨 것이 됐죠. 나이 40에 만나서 93세까지 살도록 했으니까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 폴링이 하루에 100g을 복용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딱 읽는 순간에 저는 믿었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36g은, 물론 이거는 제가 낫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의 글을 읽었지, 제가 낫기 전에 읽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6g으로 처음부터 비타민C를 시작했어요. 비타민C 36g, MSM 36g.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하루에 12g씩 해서 아침, 점심, 저녁 36g씩 먹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회원분들이 계속 비타민C에 대해서 물어봐요, 저한테. 얼마를 먹어야 되냐고. 그걸 제가 이렇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얼마를 먹으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그 36g씩 하루에 먹고 나서 3일 내도록 설사를 해서 3일 내도록. 머리도 아프고 뭐 설사를 하고 그 와중에 또 등산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저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냥 계속 강행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 저를 참고로 해서 하시든지 12g씩 먹으면 아마 3일 내도록 설사하실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6g씩 해서 6g씩 뭐 하루에 18g으로 시작을 하시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양을 늘려 가시든지 효소가 생기면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나보고 얼마나 해라. 사람 몸무게도 다 다르고 또 암의 그 상태도 다 다르고 이런데 어떻게 그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죠.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는 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5g씩 각각 105g 이상 먹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 강의 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5대 요법 중에서 배변이라는 것이 있죠. 배변. 그 배변 때문에 저는 양을 늘려가는 겁니다. 지금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복용이, 제가 그 복용한 지가 지금 6년째로 접어들었는데, 효소가 이제 충분히 내 몸속에 생겼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빈속에 먹여도 전혀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몸에 효소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유를 처음 마시면 설사하지만 계속 마시면 설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때야 뭐 제일 처음에 먹을 때는 저도 뭐 아이고 이걸 내가 뭐한테 먹나 했지만은 맛도 없고 맛없지 않습니까? 알약으로 된 거 그냥 먹으면 뭐 꼴딱 넘어 삼키면 되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알약으로 먹을 수도 없고 고형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 고형제는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알약으로 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순수 비타민C 분말로 먹어야 되는데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니까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먹어버렸어요. 3일이 지나고 나서는 설사는 멎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비타민C 주사를 같이 병행하게 되었고, 결국 4개월 만에 뭐 득지득지 붙었던 암은 뭐 60% 간을 잘라냈는데 그 간에 다시 저는 암이 재발이 됐어요. 대동맥 임파절하고. 뭐 완전히 득지득지 붙었던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는 배관을 꽂고 담즙 주머니를 차고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암이 없어지니까 담즙 주머니를 떼내는 개복 수술을 하자 그래서 그 간 수술할 때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라서 간을 수술했는데 그 자리를 또다시 잘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제 사진을 다 봤겠지만 정말 엄청난 상처가 생겼죠. 그래서 다시 제거를 이제 그거를 개복 수술을 해서 담즙 주머니 복원 수술을 했죠. 복원 수술을 하고 바로 떼내지 않더라고요. 다시 막힐까 해서 배관은 꼽아놓고 며칠 기다렸다가 배관을 뽑아 주시더라고. 배관을 이제 며칠 후에 제거하고 나서 정확하게 24일 후에 제가 포항 스틸 마라톤 10km에 출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실이고 그것도 57분 33초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대구 알목 마라톤 젊은 애들 몸 자랑하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막 울렁불렁하는. 거기에 저는 온몸에 배에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60대 후반의 나이로 그때 당시에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몸에는 배에는 페인트 칠을 하고 그렇게 제가 나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한우분들을 위해서. 나가서 54분대에 제가 완주를 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이제 대구 실내 세계 육상대회가 열려서 5일 동안 열렸는데 마지막 날 21km 마라톤 대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또 나갔죠. 나가서 1시간 54분대에 뛰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몸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뛰고 나면은 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한기가 오고 그럴 정도인데도 그냥 무조건 하고 해버렸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못할 거 뭐 있겠느냐. 뭐 다리에 쥐는 나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따랐어요. 그렇지만은 아이고 어차피 이래 된 거 해보자 해서 달렸습니다. 그러고 한 두 달 있다 보니까 경주에서 그 동아국제 마라톤 대회 열리길로 42.19km 또 출전해 버렸죠. 출전해서 4시간 36분인가 7분인가 또 완주해 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환자들이 자꾸 찾아오기 시작하고 같이 있는 한우들 한 100분 같이 있었으니까 이분들 중에서 이제 몇 분이 저를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하고 그분들도 하나 둘 낫기 시작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가서 저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걸 어떻게 믿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들 다들 하더라는 거죠. 그건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당신들이 거짓말이라 그러든 뭐라 그러든 나한테는 수많은 정인이 있어요. 같이 생활했던 14년 동안 생활했던 정인들이 있었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있었고 간호사분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국제 마라톤 대회
42.19kg 또다시 출전했죠. 거기 이제 TV조선에서 치유의 식당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영 인기도 없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뭐 그런 걸 모르니까 거기서 촬영을 해버렸어요. 10회. 치유의 식당 10회 편에 제가 이제 촬영을 했죠. 마라톤 하는 것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를 음해하던 사람들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제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지만은 제가 어떻게 치료한다라는 것을 방송국에서 저한테 이제 출연을 해달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출연의 조건을 항상 걸거든요. 제가 어떻게 치료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면은 출연하겠다. 근데 그것을 해주는 방송국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도 뭐 좀 회원이 많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다 하면은 아마 한 15,000명에서 뭐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PR들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힘들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이 방송도 사실은 항상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치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비타민 C 주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비타민이라고 MSM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내가 5대 요법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라는데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응? 저한테는 뭐 식이요법 안 합니다 해놓고 다 식이요법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들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MSM이라는 게 홍콩에서도 그래 뭐 59만 9천원 뭐 그러면 60만 원 아닙니까? 근데 뭐 자연산이라 그러면서 가격을 비싸게 하면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자연산 먹어야 돼, 천연산 먹어야 돼. 그것은 뭐 부작용도 없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걸 또 옆에 사람들한테 권합니다. 그 전화가 저한테 많이 와요. 천연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연 뭐 자연산 먹어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거 드세요 그럼. 그렇게 팩트를 보고 뭐든지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은 것에 현혹돼서 따라간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목숨 그냥 그대로 뭐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앞으로 뭐 더 좋은 제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현재 상식으로는 현재 그걸로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가지고 사람의 병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양소가 부족하고 비타민C가 없고 글루타치온이 없고 코큐텐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충족시켰을 때 모든 병은 예방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수많은 한우들을 봤지만은 끈질김이라는 것이 없어요. 몸이 조금만 좋아지면 금방 나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병이 걸리고 재발이 되고 암이 고쳐졌다가도 지금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좀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당연히 이상하죠.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마라톤하고 똑같이 얘들이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밥 먹듯이 복용만 해주면은 영양소를 지구만 넣어주면은 병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그거를 안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절대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 5대 요법을 그냥 생활화 하십시오. 생활화. 점점 몸도 더 좋아지시고 꾸준하게 그렇게 해서 건강 유지하시고 병도 예방하시고 뭐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암도 이겨내시고 이러는 거지.
뭐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조금 좋아지면은 내가 몸이 지금 너무 좋아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뭐 조금 나태해지도 괜찮을 거야 천만의 소리입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그 철두철미한 정신력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검토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